이 쿠션은 다크닝이 너무 심해서 홍달 걸려 보이더라고요. 파데를 안 바르고 쿠션만으로도 이런 고급진 윤광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제가 꼽은 쿠션 원탑은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을 맞아서 올리브영 촉촉 쿠션 8종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악건성 피부이고요. 아무래도 건성 피부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공도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고 트러블 자국이라든지 색소 침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대신 건조함으로 인해서 눈가랑 팔자 부위에 주름이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피부 톤은 밝은 21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커버력이 높거나 텁텁한 쿠션은 선호하지 않고요. 쿠션을 고를 때 밀착력, 컬러감, 그리고 처음에 바른 컬러가 얼마나 다크닝 없이 오래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피부 톤은 밝은 21호예요. 참고로 이번 리뷰는 컬러감 무너짐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체의 피부 보정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핑크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살짝만 눌러도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쿠션처럼 꾹 눌러서 쓰면 자체 피부 화장이 정말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프가 쿠션에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만 터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퍼프가 내용물을 굉장히 잘 뿜어내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써도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다른 쿠션보다 특히나 양 조절을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이 쿠션은 밀어서 바르면 안 되고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셔야 피부 표현이 균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조절을 잘 해서 발랐지만 쿠션 자체의 제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매트 쿠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바른 뒤에 피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름에 에센스가 들어있고 또 브랜드 측에서도 글로우 쿠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도 당연히 이게 촉촉 쿠션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 세미 매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바닐라코 쿠션답게 모공 커버력은 높아서 코 옆에 블랙헤드나 애플존 모공이 싹 가려졌습니다. 이제 8시간 뒤 피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확실히 세미 매트한 텍스처다 보니까 눈가 주름기임이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발랐을 때 돌던 광이 날아가면서 피부 표면에 건조함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속건조, 속당김이 있는 쿠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바른 부위랑 기존에 발랐던 부위랑 광 차이만 나고 색 차이는 크게 나지 않거든요. 다음으로는 수정 화장을 해봤는데요. 이 쿠션이 신기한 게 제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밀착력 있게 올라가면서 광이 생기더라고요. 바닐라코 에센스 쿠션은 아무래도 피부가 얇은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제형의 무게감 때문에 주름기임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매트 쿠션급으로 커버력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커버력이 중요한데 매트 쿠션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핑크 쿠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정도로 찐 애정템이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얇게 발려서 바른 후에 피부가 너무 편안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는 실크광 덕분에 피부가 예뻐 보이는 효과는 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형이 가볍지만 모공이라든지 붉은기 그리고 블랙헤드도 무난하게 잘 커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바닐라코 쿠션처럼 고커버력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버력 때문에 이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을 사시는 건 비추드리고요. 그냥 얇게 발리는 제형 대비 커버력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네이밍 쿠션 리뷰를 하면서 이 쿠션은 다 좋은데 컬러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밝은 21호 피부인 제가 21Y를 사용했을 때 막 화사해진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렇다고 한 호수를 높여서 19Y를 쓰면 너무 밝아서 좀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P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 같은 밝은 21호 피부가 썼을 때 너무나도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기존에 네이밍 쿠션의 컬러감이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새로 나온 21P를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시간 뒤 피부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호엽 무너짐을 제외하고 주름기 힘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처음 바른 윤광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건데요. 저는 피부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기승전 퍼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다크닝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촉촉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다크닝도 거의 없더라고요. 또 쿠션이 워낙 얇고 가벼운 만큼 기존 제형과 블렌딩이 쉬워서 수정 화장도 정말 용이했습니다.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은 제가 이번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명불허전템이다. 정말 이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은 제가 매번 쓸 때마다 감동을 느끼거든요. 가벼운 발림감, 노 다크닝, 여기에 맑은 컬러감까지 정말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그런 쿠션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힌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이 쿠션은 밀착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쿠션 제형이 얼굴에서 붕 떠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쿠션 제형이랑 퍼프 궁합이 별론가 해서 제가 퍼프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밀착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쿠션보다 훨씬 더 여러 번 두드려서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힌스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색감 때문인데요. 옐로우 베이스가 메인이라 평소에 핑크 베이스를 선호하는 제 취향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제 피부톤보다 밝은 걸 사용을 하면 너무 하얘지고요. 또 그렇다고 제 호수에 맞는 걸 사용을 하면 노란기가 낭낭해서 피부 톤이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컬러 선택이 조금 아쉽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또 이 쿠션은 쿠션의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균일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스미듯이 발리기보다는 두껍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힌스 글로우 쿠션을 바른 뒤에 피부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은은한 광채가 돌기는 하지만 글로우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매트하면서 군데군데 퍼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8시간 뒤 피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피부 보이시나요? 황달 걸린 사람처럼 노래진 거 보이시죠? 참고로 제가 이 영상에서 쿠션을 보여드릴 때 기초나 카메라, 조명 세팅, 그리고 장소도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다 이렇게 노랗게 떠서 저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비타민C 리뷰를 하면서 코사렉스 비타민 세럼이 워낙 노래서 이거는 베이스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사렉스 세럼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를 올렸을 때랑 피부 컬러가 동일하게 완전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T존 중심으로 지워져서 모공도 부각되어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건성 중에서도 악건성이라 T존도 유분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속건조가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피부 안이 메마르면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제가 기본적으로 피부 밀착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모공에 끼이면서 지저분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이 두껍기 때문에 수정 화장 후에도 피부 표현이 텁텁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쿠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말만 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힌스의 독보적인 감성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우 쿠션을 비롯해서 매트 쿠션도 그렇고 힌스 베이스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어뮤즈의 듀젤리 마스터 쿠션입니다. 혹시 롬앤의 베어워터 쿠션 사용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 쿠션이랑 이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쿠션이랑 사용감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롬앤 쿠션도 되게 얇게 발리잖아요. 이 어뮤즈 쿠션도 진짜 내가 바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볍게 올라가더라고요. 다만 롬앤 베어워터 쿠션이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어뮤즈 쿠션을 롬앤의 파우더리함을 한 스푼 추가한 사용감이었어요. 확실히 파우더 함량이 느껴지는 만큼 리뉴얼 전 듀젤리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촉촉하고 예쁜 강은 확실히 반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을 기본적으로 바를 때는 약간 촉촉하면서 쿨링감 있게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분 베이스의 촉촉함이 아니라 수분감만 가득한 촉촉함이라 광이 쉽게 죽어요. 그리고 이 쿠션이 리뉴얼이 되면서 커버력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공은 물론이고 피부에 아주 옅게 있는 붉은기도 잘 못 잡아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뮤즈 쿠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뮤즈 쿠션을 거의 다 사용해봤는데 처음에 바를 때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올라가지만 하나같이 다 더럽게 무너진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어뮤즈 듀젤리 쿠션은 무너짐이 더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력이 너무 아쉬웠는데요. 제가 얼굴을 막 따로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 옆이랑 미간은 다 날아가서 유철이 부각되어
되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듀젤리 쿠션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촉촉함 그리고 물광이잖아요. 저는 커버력이 중요한데 듀젤리 쿠션을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리뉴얼하면서 커버력을 애매하게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쿠션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하이 글로우입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두드려서 사용하기보다는 펴발라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바른 뒤에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도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피부 결이 균일하고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글로우 쿠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악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는 피부가 은은하게 비치는 세미 매트 타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클리오 쿠션답게 커버력이 좋은 편이라 모공을 촘촘하게 잘 메워주면서 커버력이 중상 이상이더라고요. 다만 이 쿠션은 제가 제형이 어느 정도 두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눈가 주변으로는 제형의 무게감 때문에 쿠션 게임이랑 갈라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시간 뒤 피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놀란 게 무게감이 있는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눈가를 제외한 팔자주름에 끼었다든지 들뜸 현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다만 눈가 주변으로는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쿠션 게임이 확실히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크닝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다크닝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이전 클리오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땐 훨씬 이 부분이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수정 화장을 해볼 건데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형이지만 블렌딩이 쉬워서 수정 화장이 용이했습니다. 이 클리오 하이글로우 쿠션은 제형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눈가 주변의 끼임 현상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특히 클리오 쿠션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커버력 그리고 블러리한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라네즈의 네오 쿠션 글로우인데요. 이 쿠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핏이랑 더불어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쿠션이거든요. 왜 안 유명한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멱살 잡고 한번 영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쿠션은 점도가 느껴지면서 쫀득한 제형감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글로우다 라는 느낌으로 피부에 보습을 싹 넣어주면서 아주 얇은 오일막이 한 겹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우 타입인데도 피부에 있는 붉은기를 잘 커버해줍니다. 다만 모공 커버력은 아쉬운 편이에요. 라네즈 쿠션을 바르고 난 피부 상태인데요. 랩핑막을 한 겹 씌운 것처럼 쫀쫀한 윤광 피부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 쿠션이 컬러가 타 쿠션에 비해서 어둡게 뽑혔거든요. 밝은 21호인 제가 21C 컬러를 썼을 때 굉장히 어두칙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높여서 19C를 쓰는데도 막 밝다 화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됐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라네즈 쿠션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호스보다 최소 한 호스는 높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8시간 뒤 피부를 살펴볼 건데요. 어디 하나 무너진 곳, 들뜬 곳 없이 처음 메이크업한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악건성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한겨울 날씨에 어디 하나 들뜬 곳이 없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은은한 속감까지 비쳐서 정말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도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수정 화장을 할 때 이 제품이 워낙에 점도가 있다 보니까 양 조절은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는 같은 집안 초록이 매트 쿠션에 비해서 너무 빛을 못 보고 있어서 아쉬움이 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진짜 컬러감이 어둡게 나온 걸 제외하고는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저처럼 커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는 사용해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헤라 글로우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수분감이 가득한 세미 글로우 제형에 가까워요. 글로우인데도 막 축축하거나 하지 않고 상당히 가볍게 발리고요. 확실히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라 시원하면서도 촉촉함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쓰면서 놀란 게 올리면 올릴수록 두껍게 쌓이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올라가면서 커버력만 높아진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타 글로우 쿠션에 비해서 커버력도 좋은 편이라 모공이랑 요철은 물론이고 붉은기 커버까지 잘 되더라고요. 또 밀림없이 피부에 잘 밀착이 되는 편이라 머리카락 찍힘이라든지 이런 자국도 타 제품에 비해서 덜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8시간 뒤 피부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주름이나 모공 끼임 그리고 갈라짐 없이
없이 아주 지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바른 그 광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 또한 건성인 저한테는 굉장한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촉촉한 쿠션의 최대 단점이 바로 다크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헤라 쿠션은 다크닝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이 가볍고 얇아서 기존 제형이랑 블렌딩이 잘 돼서 수정 화장에도 용이했습니다. 제가 헤라 글로우 쿠션을 쓰면서 느낀 게 역시 고렴이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쿠션은 가볍고 맑은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은은한 광이 돌면서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글로우 쿠션 특유의 물광보다는 은은한 속광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글로우 코팅 밤입니다. 이 제품은 밤 제형인 만큼 쓱 펴발라준 다음에 두드려 밀착시켜주시면 돼요. 확실히 이렇게 퍼프로 한번 밀어주니까 피부가 메어지면서 모공이랑 유철이 잘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워터 글로우 밤은 매트 타입이 아니라 세미 글로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공 커버는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웬만한 매트 쿠션보다 모공 커버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발림성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피부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나 들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런 밤 타입의 베이스는 뭔가 두껍게 올라갈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얇게 올라가서 피부가 편안했습니다. 이제 코팅밤을 바른 뒤에 피부 표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말 촉촉하고 쫀쫀한 피부로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광 덕분에 피부가 원래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8시간 뒤 피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코 옆에 끼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무너진 곳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처음 바른 그 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악건성인 저한테는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촉촉 베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다크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피부가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살짝 차분해지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이 얇고 가벼운 만큼 수정 화장에도 적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밤 타입의 베이스라 밀어서 바르면 기존의 베이스가 까지진 않을까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어서 발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베이스랑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코팅밤은 코 옆끼임 현상을 제외하고 지속력 다크닝 그리고 수정 화장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꼽은 베스트 3 쿠션은요.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 그리고 헤라 글로우 쿠션 요 3가지입니다. 우선 나는 제형이 얇아서 올렸을 때 피부가 편안한 게 중요하다 혹은 은은한 윤광 피부 표현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쫀쫀하면서 보습감이 있는 꿀광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어떤 쿠션을 써도 다 떠요 하시는 분들은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헤라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